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아 진짜 네. 전두환이 이렇게 아직까지 뉴스의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롱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싸우니 민주주의인데요.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김세현이라는 선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김세현 문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본질 다른지 의문. 김세현이 누군지 아세요? 요 친구. 네. 아직 40대인데 은퇴했어. 그리고 찰스 안철수 씨, 안철수 대표님. 요새 진중권, 서민 뭐 이렇게 놀더니 그래도 격을 좀 올렸네요. 그 양반이 삼선 의원 출신이거든요. 정치력인데 아직도 40대 후반이니까 네. 삼선인데도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뭐 내려갈 필요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이 정부가 본질이 다른지 의문이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힘당 쪽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 있었겠죠. 네. 차이를 모르니까. 알면은 국힘당이 창피해서 못 있죠. 그죠? 여하튼 뭐 특별히 봐드릴 내용은 없고요.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교분의 폭을 조금 넓히고 계시다. 이분이 김세현 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이 나름대로 이 국힘당 쪽에 지분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둘이서 좀 교분을 한다는 얘기는 뭐 서울시장과 대권 관련해서 국힘당 쪽과의 연대의 어떤 틀을 좀 만들기 위한 모종의 비즈니스 아닌가. 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세현은 누구인가? 자, 보겠습니다. 48. 나이 좋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번에 21대 안 나갔어. 스스로. 여기 보시면은, 자, 선거구가 금정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녀온 부산 금정구. 네. 이 금정구에다가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자, 저희가 지금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정. 과연 이건 페어한가? 말로는 뭐 이 정부가 이명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지 모른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시는 김세현 전 의원님이신데 네. 과연 이 금정구라는 선거구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김진재. 정치인 김진재. 네. 김세현 전 의원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요분이 바로 보시면 16대, 11대, 13대부터 쫙 16대까지 금정구, 조금 전에 우리 밑줄 쳤던 금정구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민정당 출신이고 민정당의 후예로서의 민자당, 진한국당, 한나라당 이거 변천사를 함께 해오신 아버지야. 네. 오늘날 국힘당의 부총재까지 하신 한나라당 부총재까지 하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전두환과 한나라당 그리고 국힘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민주당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요즘에 민주당이 그런 얘기에는 좀 너무나 오버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지역구를 밀려받은 거 아니야, 그죠? 금정구. 그렇죠. 요거,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이고, 네. 네. 정치계의 금수저다. 그리고 실제로도 돈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 네. 근데 요분이 지역구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요 아버님께서 동일 고무벨트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동일 고무벨트. 자, 김세현 경력사항을 보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회사도 물려받고 지역구도 물려받고 그냥 이 경력사항 보면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냥 한나라당 국제위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한나라당에 그냥 무혈 입성. 네.
동아일보사 김재호 대표의 딸이 남들은 뭐 DNA를 바꿔서 박 터지게 경쟁해서 동아일보 기자로 들어오라고 막 사고 요강을 막 내면서 오줌 싸는 요강 아닙니다. 모집 요강을 내면서 자기 딸은 그냥 합격을 했다고 먼저 알려주잖아. 네.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동일 고무벨트도 이어받고 지역구 금정구도 이어받고 하신 분께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과거 정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웃김인가요? 아니 이 말이 웃기죠. 어느 거요? 네, 이 둘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투샷. 근데 사진 자체가 웃기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거를 또 뭐 엄청난 기사거리 되는 것처럼 써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3단 코믹이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누적이 되어 왔던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구 세력들, 적폐 세력들의 그런 잔재들을 이제라도 타파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건데 본인들이 수구이고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은 불편할 수 있죠. 그러면서 네. 지들이 과거 수구 적폐 세력과 현 개혁 정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아직 맛을 못 본 거죠. 네. 네. 아직 적폐청산이 그만큼 덜 됐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전두환이 야 민주주의적으로 해. 내 거 자산 압류하지 말고. 그것도 민주주의가 너무나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비웃는 거죠, 독재가. 자, 적폐청산 이럴 때일수록 더 가일층 채찍을 휘둘러야 됐습니다. 말채찍을. 자, 석동현이라고 하는 분 계세요. 이분. 네, 이재명에게 이제 경기지사 그만두고 안심하려거든. 근데 이게 조선일보에서는 석동현이라는 말을 고유명사로 못 씁니다. 왜? 누군지 모르니까 석동현이. 그래서 보통은 뭐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렇게 쓰는 분인데 어느 순간 이분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헤드라인으로 등장했다. 요건 뭐예요? 조선일보가 그만큼 세게 밀었다는 뜻인데 그래서 상대를 이제 이재명 지사 수준으로 올렸어요. 네. 이재명 지사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거든. 네,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공수처를 빨리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적극적인 글을 올리니까 태클을 걸었어요. 석동현이라고 하는 인물 이제 고유명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걸러야겠다. 알고 웃자 뭐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중권을 우리가 다루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지적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냥 걸러드리고 싶어도 너무나 이게 언론에서 파상적으로 인용을 하고 그게 그 조중동 등을 타고 들어와서 포털에 메인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거론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외롭다는 추미애 저격한 진중권 신파를 하네요. 근데 갈수록 이 양반이 모욕죄, 명예훼손, 약간 법리적으로 지금 막 그 소송에서 연이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조금 조심하는 것 같더니 말을 너무나 지금 세게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말이 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얘기요? 유시민 문재인 아니요 저 조금 전에 그 하셨던 뉴스 네. 문재인 대통령 수령이라고 표현하고 요거 네. 진중권, 네.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문수령 모시고 토착외구 사냥하는 대깨문 우두머리다. 이거는 거의 저는 북한처럼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물러나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재인 수령을 모시고 토착외구를 사냥하는 토착외구는 그냥 사냥해야 될 존재가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격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뉴스원이라고 하는 매체의 선임 기자라는 분이 썼어요.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선임이면은 그 뭐 시니어 나름대로 대기자 이렇게
존칭하는 그런 기자라는 뜻일 텐데, 선임 기자식이나 된 분이 이런 아주 막말을 진중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목으로 올렸다는 것은 얼마나 비판적인 여론을 자초할지 모르고 쓴 것이 아닌가. 자, 댓글만 14,000개가 지금 넘게 달려있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천박하게 대부분이 좀 예전에는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천박한 단어밖에 그에게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14,000개의 댓글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천박하게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좋아요가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네.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이건 그냥 아마 낚시 조회수가 많으면 무슨 인센티브 주거든요. 대부분 매체들이. 그냥 그 몇 푼 주머니에 몇 푼 챙기려고 이런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생계형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웃프긴 한데, 네. 그래도 용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몇 푼이라도 꽂아 드릴게요. 박태훈 씨,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전임 기자 어떻게 측면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이런 말과 행동을 격이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쪽으로 이제 현 정부를 공격을 하면 할수록 이런 언론 매체에서 이제 본인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돈벌이 수단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몸값이 비싸지는 거죠. 네. 지난주에 욕은 많이 먹었지만 CBS에서도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서 20분 30분 그렇게 가깝게 자기가 공중파 라디오를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다는 거, 그 정도 되면 사람이 뿅 가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써주고 그러면 뽕을 먹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끝은 결국 말로 그렇게 흥했던 자의 말로는 정말 처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막 국민의힘에서도 불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나간다라는 느낌을 예전보다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노선을 뭐 선택한 것 같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짜릿하죠. 진짜 조중동에서 자기가 한 말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헤드라인을 깔아준다는 게, 조선일보가 특히 그렇죠. 진중권. 네, 노무현 조국으로 더럽혀져. 문재인은 586에 관리당해. 아무런 근거와 네. 뭐 어떤 입증할 수 있는 논거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톱 헤드라인으로 올려주면 당사자 입장에선 심지어 재밌기도 할 것 같아요. 이 두려운 생각을 이미 잊어버린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니까 수구 세력들을 향해서 이 정도 강도와 이 정도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을 정말 매도하고 살 수 없게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를 향해서 날리는 이런 저급한 말들은 뭐 일침이다, 뭐 일격을 가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띄워주기 때문에 사실 그 예전에 조은산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중동에서는 대서특필을 하잖아요. 마치 엄청 저명하고, 특히 중앙일보가 그랬죠. 네. 마치 무슨 뭐 시대의 숨은 뭐 어떤 은사, 네. 지식인처럼. 네, 누군지 몰라.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윤희수 의원 또 좋다고 같이 답글 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고 반성해야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그냥 정부만 욕하면 무조건 다 띄워줘요. 일베 고등학생이나. 네, 그쵸. 간첩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만 깐다고 하면은 진짜 뭐 나라라도 팔아먹을 게 있다. 이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진중권은 나라가 아니라 책을 팔아먹고 있죠. 네. 진보는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거 네, 제가 책 제목을 이제 거론 안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책이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안타깝습니다. 네, 이 눈물의 김성태. 저희 김성태 의원 하면 눈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분이 결국은 2심에서 그렇습니다. 뇌물로 판명이 났다. 딸 비정규직으로 내가 국회의원이었으면 내 산하단체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달라고 그러지 비정규직으로 취직시켜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막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부정채용으로
아마 2심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대법원 올라가도. 그런가 하면은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 사장딸 입사에 언론이 들은 소리. 네. 쭉 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우리 고발뉴스에 계시던 민동기 기자가 KBS 라디오가 한마디 했어. 그거 가지고 이게 공정을 이야기하는 자유적 공기라고 주장하는 동아일보 이런 짓 해도 되느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거 공정한 거냐, 이렇게 우리 친애하는 민동기 기자가 한마디 했다는 거 가지고 기사를 써줬어. 네. 그렇게 기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동아일보 김재호 딸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사 검색을 해볼게요. 그런데 마찬가지. 지금 방금 보신 미디어스 기사, 그리고 저희가 열흘 전에 썼던 고발뉴스 기사, 그리고 그 전날 썼던 미디어오늘의 기사 3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게. 네. 이게 수구 기득권의 카르텔이 이렇게 공고하고 견고합니다. 물 셀 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동아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밥줄에 걸려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고, 조중동도 어차피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한 몸이니까 또 그 밑에 그들을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언론사들 다 그냥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뭐 얘기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스스로를 개돼지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숱한 밤을 새우면서 청춘들이 노력을 합니까? 인천 공항 정규직 비정규직 사태 때도 그랬잖아요.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다 달라듭니다. 근데 이 대상이 수구 기득권과 관련되면 언론들이 기사를 안 쓰니까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정작 이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수구 기득권자들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런 사고를 치면 기사가 안 나가잖아. 이게 물 셀 틈 없는 이 견고한 카르텔을 보세요. 대한민국에 과연 언론이 있는 겁니까? 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 하물며 이 공정의 하수꾼이 되어야 될 언론사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 것인가? 충분히 공적 의제가 될 수 있는 만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고발뉴스를 비롯해서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이 세 군데에서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언론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도대체 있습니까? 저는 청와대의 고민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는 언론을 상식적 대화의 파트너로 과연 보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94%의 기자들이 정상적인 법무부의 법집행.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오케이. 윤석열이 이쁠 수도 있어. 누군가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건 관계인 보스들을 중앙일보 사주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도 놔두면 안 되잖아. 그걸 공무원이면 당연히 조사받아야지. 그걸 감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고통에 처해 있는데 94%의 법조 출입기자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비판하고 반대해? 어떻게 국민들의 상식과도 반하는 집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언론이라고 존대를 하고 리스펙트를 하고 그 사람들을 미디어로 중간에 놓고 국민과의 대화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렵지 않겠어요? 두 번째, 언론 개혁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최승호 전 사장 같은 경우. 언론 개혁을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대단히 본질적인 합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승호 사장 당신이 MBC 있을 때 어떻게 했냐고. 그걸 묻는 거잖아. 당신은 MBC를 어떻게 훌륭하게 만들었나?
누가 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상당히 제가 웃기는 뉴스 하다 열받긴 처음이네요. 저도 김재호 동아일보 그 사장 딸 같은 경우에는 그 2015년에 이제 그때 이제 하나고등학교 그러니까. 감사원 보고서 거기서도 문제가 2014년 편입 당시에 이제 점수가 12점에서 15점으로 3점이나 올라갔던 거. 그걸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다른 학생들의 점수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합격을 했던 걸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아 이게 뭐 점수를 굳이 그렇게 받지 않았어도 얘는 합격을 할 거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수사를 그냥 무마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또 자라서 2020년에 또 뭔가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석연치 않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고 네. 때도 그 딸은 점수가 올라갔지만 경쟁자의 점수는 낮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통해서 부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뭐 공정을 압수수색이라든지. 공정을 부르짖는 검찰은 압수수색조차 안 하고 네, 뭐 그냥 계좌 추적 전혀. 네, 면죄부를 준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고등학교 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거고 이제 입사할 나이가 돼서는 네.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계속 저희가 검색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말고 또 누가 기사를 쓰나. 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웃기는 뉴스입니다. 전두환의 목을 자른 것도 아니야. 동상의 목을 자른 거야. 전두환의 목을 진짜 쳤으면 이건 구속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독재자지만 사람이니까. 이거는 정부가 처벌할 대상을 없애면 안 되죠. 근데 이 전두환 동상 이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가 시급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눈치 보면서 정말 충북도 눈치 보면서 놔두고 있는 거를 우리 시민께서 대신 집행하려다가 현장에서 걸렸어. 한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 톱질을 하셨대요. 그분이. 네.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대신해서 철거해줬으면 상을 줘야 되지 않나? 맞아요. 이거를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안 네. 해서. 우리 또 진여서 PD가 네. 정확하게 또 지금 동접자 10,000명이 넘으셨다. 참 왜들 이러십니까? 저희 감사합니다. 아직 제대로 웃기지도 못했는데 열심히 웃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또 sa진도 이게 절묘했었다. 연합뉴스 마치 전두환이 우는 것처럼 비에 맞아서 처량하게. 꼭 이런 사진을 써야 되나? 약간 통쾌하라고 이런 사진 보낸 거 아닐까요? 보시는 분들 통쾌하라고. 글쎄요. 그러면은 이 구속됐다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이 연합이죠. 네. 연합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는 안 하시죠. 네. 네. 332억 원 네. 저희 혈세가 매년 들어가고 있는 연합뉴스. 이렇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세 줄로 이렇게. 상을 드려도 부족한 판에 구속을 시켰어요. 우리 시민사회에서 조속한 석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또 전두환이 40년 동안 대한민국 뉴스를 주도하고 있어요. 네. 남은 991억 원 추징이 더 힘들어졌다. 자, 지금 여기 추징금이 2,205억 원 중에서 네. 아직도 절반 정도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연희동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취재하고 체포도 됐습니다만 아방궁이라면 바로 저런 게 아방궁인데 이 집을 불법 재산으로 간주하고 추징하려고 했는데 명의를 그 전에 돌려놨대. 너무 야구르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불법적으로 행한 범죄를 취재하려고 해도 우리는 민주적으로 해야 돼. 그나마 법을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또다시 또 법망에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전두환의 지연작전이 성공했다며 비웃고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저는 늘 주장합니다만 전두환, 박정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두환부터 해야 되거든요. 전두환의 끈앞풀들이 훨씬 더 현역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두환의 추징금도
아직 못 받아내고 있는 대한민국. 그 와중에 법무부에는 조화가 이렇게 조의를 표한다고 이제 뭐 음, 법무부는 죽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보수단체에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거 보수단체란 말 쓰면 안 되죠, 여기도. 수구단체. 태극기 모독단체.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골 때린다. 뉴스원이 통신사이긴 합니다만, 이 자료를 자유연대라고 하는 수구단체로부터 받아서 쓴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사진을 보내고,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그 단체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라며 또 띄워줍니다. 네. 결국은 이 자유연대라고 하는 쪽이 저지르고 사진 찍어서 알리고 그게 기사에 딱 나니까 얼싸 좋다고 또 하겠죠. 근데 이게 쿠키뉴스 너무 쉽잖아, 뉴스가 되기가. 그나마 이거는 끝이 보이잖아. 몇 개 안 되는 게 끝이 보이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3개네요. 네. 근데 이 그 쿠키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일보도 같은 기사야. 네, 끝을 잘라가지고 계속 끝없이 늘어선 것처럼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네. 끝없이 보이도록. 네, 그거는 이제 잘린 부분을 아예 사진을 잘라버렸어요. 트리밍을 여기다가 했구나. 네, 이렇게. 네. 이게 지금 요것도 한국일보도 자유연대에서 받은 사진을 그대로 똑같이 네. 쓰고 있어요. 똑같은 사진이잖아요. 근데 연합뉴스에서 마치 받은 것처럼 한번 원 쿠션을 튀겨가지고 쓰는데 결국 자유연대에서 받은 자유연대 보도 자료 가지고 쓴 겁니다. 네. 그런데 쿠키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쿠키뉴스의 박태현 기자가 쿠키뉴스 박태현? 네.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합니다. 자, 여기 있나요? 아래 겁니다. 아래 거 됐네. 네. 자, 이건 다른, 걔네가 찍은 게 아니네. 쿠키뉴스에서 찍은 거네. 앵글이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그러니까 마치 이거 보니까 정말 이 근조환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세워봤던 13개였는데.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한 두어 개는 더 오긴 온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딱 찍으니까 더 많아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찍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보이니까 네.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네. 네. 직접 갔네. 쿠키뉴스. 다른 친구들은 그냥 받아서 앉아서 썼는데, 네. 직접 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더 많아 보이게 했어요. 네. 이런 거 되게 나쁜 표현인데. 네, 맞아요. 이런 거를. 이런 걸 이렇게 확대를 해서 찍는다는 것 너무했다. 자체가. 이거 거의 욕설에 해당하는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네. 패륜. 네. 패륜적인 말인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저런 신문의 나쁜 보도를 바로 이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전반스의 이른바 대국민 생화학 테러전이었던 8.15 광화문 집회를 독려하는 입장문과 그 밖에 여러 광고를 집행을 했잖아요. 수억 원대 광고를 이른바 주요 매체들이 광고를 했는데, 그거는 처벌을 안 했죠. 자체적으로도. 그건 편집 제재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심의 자체를 아예 기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신문윤리가 공적 기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확인을 안 해드렸는데 관련 기사가 떴네요. 7억 원이 넘는 공적 기금을 정부에서 받고 있다. 언론재단의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다 정부 지원이죠. 언론재단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공적 기금을 받고 있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이런 불법적인 광고 수주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고 기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적 기금을 7억 원이나 줄 필요가 있는가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런 것부터 뭐 언론 개혁의 큰 틀거리를 짤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아주 따박따박 작은 돈 큰 돈 가리지 않고 딱딱 끊어 나가야 됩니다. 7억 원 이거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 자, 언론재단에서 빨리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언론재단 이사장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짜뉴스가 많이 쌓여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MB의 국정원이 박재동 화백의 EBS 세계 테마기행 출연까지 감시를 했다. 네, 국정원에서 박재동 화백을 비롯해서 봉준호 등 뭐 블랙리스트 문화인들, 뭐 문화예술인들 물론이고 언론인들 다 뒷조사를 했는데요. 방송 출연한 것까지 다 컨트롤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방송 출연한 거를 감시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앞으로 방송 출연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여기 문건에 보면 2009년 3월 18일 박재동 화가의 EBS 출연 관련 동향 보고 다 이거를 뒷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 PD가 박재동 화백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시킨 적이 없어서 출연을 승인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경연진도 박재동 화백 출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EBS를 커버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경영진도 만났지. 그리고 책임 PD도 만난 거지. 책임 PD한테 너 박재동 왜 출연시켰어?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시킨 적 없잖아요. 경영진 만났어. 너 박재동 화백 출연시킨 거 알았어? 몰랐는데요. 자, 이러고 훑고 지나가면 나중에 책임 PD나 경영진이 박재동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못 쓰죠. 이런 짓거리를 다 한 건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뭐 그 이때부터 블랙리스트,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거를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에서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있고, 뭐 그쪽 당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방법 없고 이런 기사들 잘 써주지도 않잖아요. 보수 매체, 수구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국임당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우린 최순실 몰랐다 이겁니다. 모르긴 누가 모릅니까? 저 같은 기자도 다 알고 취재를 했는데. 자, 그렇게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런 블랙리스트 활동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 이렇게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계속 저희가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국임당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짓을 하고도 계속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저도 역시 이 소송에 같이 지금 참여를 해오고 있는데요. 저에 대한 동향 보고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웃기는 뉴스 여기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칼칼하군요. 자, 댓글 한번 살펴드릴까요? 우리가 추미애다. 양연옥님,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미애다. 뭐 김현정 뉴스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안 듣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못된 버릇 못 버리고 공작질이냐, 이게 뭐 아직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거는 민주정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막 진짜 일반 국민들을 그냥 막 간첩 그런 것도 조작하고 징역도 살게 하고 그런 부분도 이제 세상에다 알려져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사과조차 없이 뭔가 상대방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정당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네. 지금 10,000분이 넘는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쉰 김에 저희 고발뉴스 섣불리 광고주들이 안 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사실상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함께 시청을 하고 있는 방송인데도 용기 있게 저희 고발뉴스에 사실상 메인 광고주가 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코코메디입니다. 코코메디 잠시 안내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웃기는 뉴스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장실 급하신 분 한 두세 명 빼고는 거의 자리를 뜨지 않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발기부전. 네? 뜨끔하셨다고요? 아, 저는 상관없는데.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의 해결의 교과서. 남성 네.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뭐라고요? 의료기기입니다. 코코메디를 소개합니다. 네, 코코메드는 미국 FDA 등록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 3등급 승인을 받은 제품인데요. 대형 S병원 비뇨기과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개인정보 보호 확실히 되는 무료 상담이니까요.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고발뉴스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하신 후에 상단 링크 또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하신 뒤에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대표번호 080-255-0000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리딩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코코메디는 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네. 좀 신뢰가 생명입니다. 네. 아, 그래서 더 틀리지 또박또박. 않고. 네. 진짜 잘 읽으세요. 저는 사실은 딱 발기부전 막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저 또래나 그 이상 되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뉴스 비평. 근데, 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담에 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믿고 여러분들, 무료로 상담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발뉴스 코코메디 이벤트, 고발뉴스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신 뒤에, 들어가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시연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가 하면 대표번호 080-255-0000 255-0000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한번 아침 뉴스에서 해외 토픽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삼성 엑스파일 끝나고 5년 만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런 걸로 복귀를 시켰더라고요. 해외 토픽. 네. 네. 그럼 이제 새벽 2시, 3시에 나가야 돼. 그래서 뭐 그냥 우리 국내 뉴스는 못 다루고. 근데 거기 보니까 뿌리는 스프레이인데요. 이렇게 말 조심해서 해야겠다. 남성 성기에다 뿌리면 그게 콘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콘돔이 이렇게 보통 사이즈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작으시거나 크신 분들한테는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뿌리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커트를 썼어요. 네. 사진을. 독일 방송이었는데.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뿌리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말든가. 그랬다가 거의 제가 심할서 쓸 뻔했어요. 왜 그걸 보여줬냐고. 정말 직접적으로 뿌리는 모습이 아니, 실제 성기가 아니라 이게 마네킹 같은 데다가. 모형? 네. 그거 보여줘도 되잖아요. 아닌가? 되게 터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발기부전이라든가 조루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네. 지적하는 분들은 보통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인가요? 편집장, 보도국장, 뭐 데스크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안 돼요? 따졌다가 너희만 그게 문제야, 이 자식아. 삼성 엑스파일 때도 개기던 이 자식이. 아니 속으로는 그 마네킹의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웃기는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강메르님 항상 저희 크게 도와주시는 강메르님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정희님 감사드립니다. 자, 요거 금태섭 씨. 네. 웃기는 뉴스 주말 내내 많이 나왔죠. 금태섭. 아들 증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빙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방송에 어마어마하게 출연하시더라고, 네. 이 양반. 맞아요. 근데 자기는 다 애들 거 증여세를 원래 낼 것보다 더 많이 냈다. 엄마랑 나랑 와이프랑 우리 돈 벌어서 더 많이 내줬다. 국민들의 분노의 지점을 몰라요. 증여세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거 보면서 이분이 그러면서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더 봉사를 하고 싶다. 누가 봉사해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봉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증빙 내역을 저는 당연히 뭐 본인이 세금을 냈다고 하니까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법을 누구보다 또 잘 아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조국 장관에게 본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국 장관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던 것처럼 본인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절대 안 숙이죠. 덤으로 조국 장관에게도 똑같이 사과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조국 장관한테 사과하고 용서 받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걸로 공격한 적 없다. 증여세 관련해서 공격한 적 없다. 막 이렇게 또다시 다른 논점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야, 언변구사법이 국임당에서 무슨 학원 다니나 봐요. 너무나 닮아간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금태섭 몸풀자 20대 두 아들 60억 초과가 빌라 주인 즉각 견제구가 들어오고 있다. 박태훈 선임 기자. 요분 선임 기자가 일 많이 하시네요. 조금 전에 뉴스원 그분이잖아. 뉴스원에서 진석사 기사 썼던 네. 거. 진석사랑 금태섭 씨 전문 선임 기자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쭉 나오고 부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판사 출신 부친 금병훈을 둔 이른바 금수저 출신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2016년부터 쭉 60억, 50억. 요게 이제 재산 신고가 요 정도면 한 2배 정도 이상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시지가로 보통 신고하니까. 아버지 금병훈이라고 하는 판사를 뒀다는 거야? 이분이 어떤 분인가 지금 검색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그만두면 고발 뉴스가 아니잖아요. 검색해봤어요. 금병훈 씨. 그 봤더니 이런 분이더라고요. 횡령 혐의로 변호사가 약식 기소됐다. 여기 보니까 서울지검이 장학재단 설립을 부탁하며 제일교포가 맡긴 돈 가운데 3,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병훈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다. 웬만하면 검사가 변호사나 또 판사 출신 법조인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벌금 약식 기소했다는 건 이제 재판까지 안 가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300만 원 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는 소송을 하죠. 근데 92년 한 28년 전 뉴스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일교포가 맡긴 돈을 횡령해가지고 약식 기소된 그런 전략이 있었구나. 뭐 연좌제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이걸 가지고 아마 또 무죄 받으셨겠죠. 그 이후에 보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 결과를 떠나서 여하튼 검찰에 왜 이렇게 약식 기소를 받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 검찰에 밉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이제 유신 헌법 개정되기 직전에 그 시국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반공법 뭐 이런 거 시국 사건으로 들어온 대학생들에 대해서 당시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했던 판사들이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해서 재판을 해보려면 무죄로 좀 풀어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박정희가 판사들 조져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사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여기 이름이 또 나오시더라고. 여기 보니까 금병훈 판사가 나와. 그러니까 과거에 나름대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한가닥 하셨던 분이야. 금병훈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판사실에 검사들이 도청을 하고 검찰에서 법관들을 용공분자로 취급해서 협박하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무죄 선고가 나면 법관이 마치 부정한 재판을 한 듯 비난하며 예금 통장을 조사하기도 했고 검찰이 판사들 미행, 사찰, 함정 수사까지 했다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조금 전에 뭐 제일교포, 뭐 횡령, 뭐 미스언더스탠딩 오해가 좀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뭐 써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당시 금태섭 변호사 아버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곧바로 갚을 의사를 갖고 잠시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 요런 사안일 수도 있겠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버님이 그렇게 검찰에 혹독한 표적을 당하시고 네.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착한 아들이라면 적어도 금태섭 씨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공수처를 반대한 거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성과로 막 이렇게 자랑하고 떠버릴 그런 계제는 아니지 않는가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무리했나요? 무리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아유,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감사합니다. 이 관대한 네. 판단. 자, 웃기는 뉴스 많은데요. 마지막 웃기는 뉴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민 박사님. 네. 요 양반이 재미 들렸어. 아침 시사 프로의 공중파 라디오 시사 프로의 유튜브 접속자 수를 막 매일 올리거든요. 근데 그거 재밌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저녁 6시 50분부터 50분, 그러니까 퇴근길에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2시간짜리 지상파 라디오 시사 프로 있잖아요. 요거 동접자 수를 조사했다? 야,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짜잔. 요거 지금 표창원 전 의원이잖아. 그럼 뭐야, 이거? MBC인데? 얼마 나왔나 봤더니, 빠밤. 표창원. 228명.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유튜브가 이 정도면, 실제로 실시간 공중파 라디오로 청취하는 사람들은 더 적다는. 더 적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틀어놓는 거지. 열독률이 상당히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찾아서 꼭 들을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열독률, 내가 듣겠다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된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228명밖에 안 된다는 건 그냥 채널이 틀어져 있더라도 대부분 안 듣는 그 쓰레기 채널 청취율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220. 그러면 CBS는 293명. 야, 어떻게 요거 같이 200명대로 맞추기로 협상 맺었나? 그리고 TBS 322명. 그러니까 300명 플러스 마이너스에 수렴하는 거야. 그나마 우리 이동영, 네. 이동영 500명에 가깝죠. 500명? 493명. 네네네. 그나마 다른 데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배 정도 많은 거죠, 이동영 씨 네. 방송이. 자, 중요한 건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200명대로 듣고 있다는 거. 지금 저희 4시 43분 현재 11,000명에 달하는 시청자가 저희 뉴스 비평을 시청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몇 배인지 차이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중파 라디오 퇴근길 시사 프로, 이제 저희랑 거의 시간대가 비슷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 개혁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누구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냥 놔둬도 되는 거지, 한마디로. 누가 특별히 이 정권의 개혁을 위해서 아주 선도적으로 나서는 언론도 없고, 그나마 영향력도 아주 이렇게 미비한데, 자기들 기득권에 의해서 저희보다 시청률이 수십 배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광고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공중파라는 이름으로 아주 우월적 지위에서 광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혁이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기여하는 건 되게 낮으면서 억대 연봉을 주기 위해서 시장에서
갑으로 행세하고 있는 자신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왜 청와대한테 우리 상대 안 해줘? 왜 우리랑 안 놀아줘? 이런 양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니 이거 참 김용민 씨가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 이것도 있다? 오전 시사 정보 프로그램? 네, 오전에도 하시더라고요. 요거 이제 9시, 7시, 10시 9시 때 네. 말고 뉴스공장 시간대 말고 네. 이게 이제 주부 시청 때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SBS가 주부 시청 때를 개편해가지고 시사로 만들었어. 이철희 씨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철희 씨. 187명. 187명. 근데 자꾸 언론이라고 자기랑 놀아달라는 거 아니야. 이게 출연해달라고 그러고. 그런가 하면 KBS 뉴스 브런치 뉴스픽 336. 네, 요건 좀 많이 보내. 300명. SBS보다 네. 2배, 거의 2배네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마치 여론을 선도하고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하는 일도 거의 없으면서 광고 시장에서 그냥 갑중 갑 위세를 떨치면서 청와대랑 놀아달라고 하는 네. 것이죠. 요거 김용민의 요거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당분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